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오늘은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사실 저도 척추 전방 전이증 진단을 2013년도에 받았습니다. 물론 허리 디스크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상당히 많이 심하게 아팠고요. 발목에 힘이 좀 빠지는 그런 증상까지 좀 있었습니다. 당시는 사진상에도 좀 문제가 많고 지금 증상도 좀 심각하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권유를 하셨고요. 실제로 저도 굉장히 많이 겁이 났습니다. 너무 아프니까요. 자, 여러분, 허리 척추 전방 전이증 때문에 수술 얘기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미 척추 전방 전이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척추 전방 전이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현실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특징, 그리고 수술을 하는 조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척추 전방 전이증의 레벨이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있다고 칩시다. 보통 진단학적으로 평가할 때 여기가 25% 이하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척추뼈에서 이렇게 뒤로 밀린 이 값 있죠. 이 값이 25% 미만일 때가 1학년입니다. 그리고 50%, 25%에서 50%, 한 절반 정도까지 뒤로 빠진 거를 2등급, 2학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50%에서 75%, 거의 뭐 이 정도까지 빠진 거죠. 이렇게 빠진 것까지, 이렇게 빠진 것까지가 3학년이 되고요. 그리고 4학년은 7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뼈가 거의 뭐 끄트머리에 걸려 있는 정도로 뼈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경우를 4학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정상적인 척추 말고 척추 전방 전이증을 분류할 때 저등급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고요. 고등급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어요. 보통 이 고등급 같은 경우에는 손상,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거나 좀 무리해서 노동을 해요. 무거운 걸 갑자기 들어요. 이걸 또 반복해서 작업을 만약에 여러분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뼈가 억지로 뒤로 밀려납니다. 이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2학년입니다. 2학년. 그래서 50% 미만에서 이렇게 척추가 뒤로 이렇게 밀려 있는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가 통증을 많이 심하게 느끼고요. 그렇습니다. 요거를 여러분 사진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3학년, 4학년은 수술에 대해서 열어보는데 아마 대부분은 여기 2학년 정도일 거다라고 판단하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척추 전방 전이증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척추 전방 전이증은요, 엄청 아파요. 허리를 꼼짝도 못 합니다. 심하면 방사통까지 생기고 그래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프기 때문에 놀래서 병원을 가셨는데 갔더니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아픈 주기가 점점 짧아져요.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요, 점점 그 재발 주기가 짧아집니다. 3년이었던 게 1년, 1년이었던 게 6개월, 6개월이었던 게 3개월, 2달, 한 달 이렇게 줄다가 나중에는 매일 재발하는 거예요. 오늘 아파요. 아파가지고 치료해서 좀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면 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프니까 어떻게 했어요? 치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전이증은 통증 조절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기가 짧아져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가장 심한 건데요. 발목하고 발가락의 힘이 떨어져요. 이건 수술 대상입니다. 이거는 척추 전방 전이증과 상관없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 낮던 높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발목, 발가락이죠. 특히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의 힘이 많이 떨어지거나 발목을 올리는 힘이 떨어지면 아이고, 그건 여러분 빨리 병원 가셔가지고 진지하게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척추 전방 전이증과 관련해서 여러분 혹시 수술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요 기준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스탠다드한 기준이거든요. 사진상 50% 이상의 전이 현상이 있어야지 됩니다. 뼈가 있고 이렇게 전이가 됐는데 이 전이가 이 바디 기준으로 50% 이상, 뭐 이만큼 전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이가 좀 심하다고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수술에 대해서 한번 열어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통증 치료를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소위 비수술이죠. 주사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6개월 이상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럼 수술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삶의 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현실적인 대처 방법. 이건 전적인 제 경험, 거기 플러스 제가 환자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권하는 방법입니다. 발목의 마비나 발가락이 안 올라오는 그런 마비 증상이 없는 한 수술 안 하고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제가 한 50% 정도 전이증 환자거든요. 절반 정도 이렇게 빠져나간 상태예요. 전적인 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내용, 이걸 합쳐가지고 이 현실적인 대처, 아주 현실적인 대처입니다. 제대로 된 통증 치료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은요, 오해 소지가 좀 많아요. 뭐냐면요, 병원마다 치료하는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처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결과가 병원마다 달라요. 이걸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사 치료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정형외과 선생님 계십니다. 근데 이분한테 배운 제자분도 있어요. 근데 그 스승님께서 주사하는 포인트, 주사 양 이렇게 하는 거야를 똑같이 적용해봐요. 똑같이 적용하는데 스승님이 한 거하고 제자가 한 거하고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의료기술은 숙련도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절대로 이 분야는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AI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절대적인 감이고요. 숙련도 부분이에요. 그래서요, 모든 병원이 숙련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광고 잘한다고 숙련도가 높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임상이 30년이 넘었거든요. 저는 아주 좋은 병원, 아주 큰 병원, 그리고 지금처럼 아주 소규모 작은 병원 근무를 여러 군데서 해봤어요. 병원이 크다고 잘하는 거 아니고요. 병원이 작다고 치료 못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병원에 치료를 하잖아요. 육감적으로 바로 감이 옵니다. 이렇게 치료하면은 내가 좋아지겠다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숙련도가 좀 떨어지는 병원은 어떠신지 아세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너무 많이 불편하고 찝찝해.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잘 안 낫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자위예요. 내가 정말 심각한 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병원은 한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치료 잘하는 병원, 비수술로 통증 치료 잘하는 병원을 꼭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찾으셔야 돼요. 악착같이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운동을 병행하는 거예요. 치료를 제대로 했다라는 가정하에 운동입니다. 절대로 운동만 가지고 여러분 치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좋은 병원, 통증 치료를 잘하는 좋은 병원, 그 다음에 거기에 운동을 꾸준히,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수술을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로 버텨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치료해가지고 아픈 게 좀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발목 및 발가락에 힘이 떨어지는 마비 증상이 계속 있잖아요. 이때는 병원 가셔야 된다니까. 무조건 운동신경의 손상, 발목의 마비 아니면은 발가락의 마비, 잘 안 들려,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는 통증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수술해지 되겠는데 라고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2학년 50% 미만의 척추 전방 전이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이만큼. 이렇게 보면요, 이것도 되게 심각해 보이는데 50%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가 보통의 척추 전방전이증 환자의 사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진하고 꼭 비교해 봐요. 2학년밖에 안 되는 척추 전방 전이증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통증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6개월 이상 계속 아프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유압수를 보통 하죠. 이 나사박는 수술이죠. 그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증 치료 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 안 하면 금방금방 재발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발목, 발가락에 마비, 운동신경 마비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수술에 대해서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
라고 강조 또 강조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요,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있죠. 보통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막 1년씩, 2년씩 고생하다가 오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수술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 보면요, 대부분 원인이 뭐냐면 제대로 된 통증 치료를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통증 조절이 잘 돼요. 그 다음, 그 환자한테 강화 운동을 시키죠. 강화 운동을 시켜가지고 잘 유지시켜 나가는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 아픈 것 때문에 오래 고생했는데 마비까지 생긴 그런 환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바보같이 이런 분들이 수술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야.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고요. 무모합니다. 신경은 한번 마비가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치료할 때 직접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척추 전방전이증 때문에 수술 얘기 들으셨고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제대로 된 통증 치료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꾸준한 운동인데, 운동의 대표적인 게 복부하고 허리를 강화시켜주는 코어 운동이라고 있어요. 그건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저도 거기서 도움을 좀 받았어요. 거기에 플러스 걷는 운동 을 꾸준히 해 나가셔서 오래 걸을 수 있을 정도까지 몸을 회복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병행하시면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인해서 수술을 권유받으신 환자분 중에 대부분이 수술하지 않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전적인 제 경험이고 제가 환자를 치료해본 경험입니다. 제가 30년이 넘었어요. 37년 차고요. 환자를 좀 많이 받겠습니까? 그 경험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리 심하게 아프더라도 이렇게 관리하면서 70대 중반까지만 잘 관리하세요. 그리고 재발 주기가 짧지 않도록 꾸준히 운동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많은 환자의 치료된 과정, 데이터를 본 제 경험입니다. 거기에 따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까 아무튼 치료 잘하는 병원, 그리고 운동 꾸준히 꼭 잊지 마세요. 이것만 잘하시면 여러분들은 수술 안 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